멀지 않은 과거, 일본의 동쪽과 서쪽을 관장하는 암살자들이 있었습니다. 서쪽의 쿠즈노와 동쪽의 아즈마라 불린 일족들은 세대를 거듭하며 우수한 암살자들을 양성했고, 이들의 명성은 뒷세계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세월을 거쳐 이번 세대는 아즈마 토카쿠라는 소녀가 아즈마가의 암살자로 거듭나고 있었는데, 이를 눈여겨본 훈련학교의 교사 가이바는 생애 첫 살인 미션을 전해줬습니다. 君はこれから転校し、黒組内のターゲットを誰よりも早く殺す。 토카쿠가 들어갈 곳은 모조 학원이란 명문학교에 존재하는 베이레사인 특별반, 핵반, 13명으로 구성된 이 특별반은 토카쿠의 타겟을 제외한 12명 전원이 암살자, 토카쿠에게 내려진 임무는 그 누구보다 빠르게 타겟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이. メールは確認したな。 이것은 토카쿠에게 주어진 또 다른 숙제. 토카쿠는 문제에 바로 저주라고 대답했지만 카이바는 바로 오답이라고 얘기했고, 미션을 수행하면서 그 답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あなたも黒組の人ですか? 그녀가 토카쿠의 타겟인 이치노세 하루를 포함해 하구들에 관한 정보가 거의 없기에 토카쿠는 며칠간 상황을 관찰하기로 했는데, 운 좋게 하루와 같은 기숙사를 쓰게 됐습니다. 일반인이라는 정보는 확인했지만 어딘가 사연이 있어 보이는 하루. 훈련 학교에서 분명 죽일 대성과 최대한 말을 섞지 말라고 교육받았지만 토카쿠는 어째서인지 하루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許しがいいな。世界は許しに満ちているってどうかな? 하루의 답에 동요하기 시작한 토카쿠. 토카쿠도 하루도 평범한 사람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아픈 과거를 갖고 있는 듯 했습니다. おはよう諸君。早速だが今日も新しい仲間がやってきたぞ。 평범한 소녀들로 보이지만 전원 하루를 노리고 있는 굴지의 암살자들. 이들의 목표는 토카쿠와 마찬가지로 누구보다 빨리 하루를 처리하는 것. 이 중 제일 먼저 나선 건 이누카 이스케였습니다. 토카쿠가 없는 틈에 차에 수면제를 탄 이스케. 순조롭게 처리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수상한 기척을 느낀 토카쿠가 바로 달려왔고, 이스케는 뭔가 해보기도 전에 토카쿠에게 목을 내줬습니다. とかく 어째서인지 결판을 내지 못한 토카쿠. 이스케는 빈틈을 이용해 토카쿠를 기절시키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자신을 지켜준 토카쿠에게 과거를 털어놓는 하루. 하루는 흑반 전원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하루의 집안은 엄청 거대한 일족으로 하루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일족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하루를 지키기 위해 하루의 가족들은 전부 죽어나가고, 하루는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조차 해주지 못했습니다. 일족은 그런 하루를 12명의 암살자들 사이에 던져놨고, 이들에게서 살아남는다면 하루에게 자유를 준다고 했습니다. ようこそアサシンの皆様、明星学園へ。うちは走り二葉、黒組の最低者っす。 한편 10명의 암살자들은 관리를 맡은 니오에게 살인의 규칙을 듣게 됐는데, 살인을 할 수 있는 건 하루에게 살인 예고장을 제출한 사람뿐. 한 번 낸 예고장은 철회할 수 없으며, 예고장을 제출하고 48시간 내에 하루를 살해하지 못하면 실패할 경우 암살자의 자격을 잃고 특별반에서 배학 처리됩니다. 하루를 살해한 단 한 명은 어떤 소원이든 한 가지를 이룰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얻기에 특별반에 모인 소녀들은 저마다 자신의 소원을 위해 하루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스스로 살인 기회를 포기한 토카쿠. 작전인지 변덕인지는 모르겠지만 유일하게 토카쿠만이 하루의 편에 서기로 했고, 이로써 11명의 암살자와 1명의 수호자의 살인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1限目は 게임이 시작되자 바로 이빨을 드러내는 암살자들. 특별반 이외의 사람들을 살인에 끌어들이면 탈락이기에 평소엔 평범한 여학생을 연기하고 다른 암살자들을 피해 하루를 살해해야 하기 때문에 48시간이란 규칙은 암살자들에게도 꽤 촉박한 시간입니다.
심지어 괴물 같은 순발력과 기동력을 가진 토카쿠가 지키고 있기에 암살자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잠재 능력을 끌어내야 했습니다. 토카쿠는 아즈마 가문의 이름을 이어받았지만 인간을 살해할 수 없는 특이한 암살자. 토카쿠가 사람을 죽이지 않는 건 토카쿠의 꿈에 등장하는 엄마와 연관이 있는 듯 했는데 토카쿠는 이걸 자신에게 걸린 저주라고 말했습니다. 次の学校でも頑張ってほしいな。 먼저 탈락한 두 명의 암살자 타케치 오토야와 아미나가 코코. 오토야는 쾌락을 쫓는 연쇄살인마로 게임에서 승리하면 평생 살인 면제권을 받으려고 했고 코코는 어설픈 암살자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암살자 그룹에서 도망치게 해달라는 소원을 빌려고 했습니다. 하루가 이들을 죽일 기회는 충분히 있었지만 하루는 이들을 용서한다며 패배한 소녀들을 죽이지 않았고 오토야와 코코는 탈락과 함께 전학 처리됐습니다. いよいよ明星学園創立記念祭がやってくる。学園を挙げてのお祭りだ。ここは思い切ってみんなで舞台をやろう。 긴장감이라곤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특별반. 학교에 물든다는 것은 꽤 피곤한 일이었지만 그녀들도 영락없는 10대 소녀들이기에 평생 겪어보지 못한 학교 생활에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初めて人を殺した報酬で買ったものはテーブルいっぱいの家族の笑顔とずっと憧れてたベビーピンクのマニキュア。 살인이란 죄는 씻을 수 없지만 가족을 위해 살인으로 돈을 벌어왔던 사가의 하루키. 그녀는 이번 게임의 승리에 온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거금을 얻으려고 했고 이 게임을 마지막으로 살인해서 손을 뗄 생각이었습니다. 本当だったらハルちゃんはあっち側のはずなのにな。 특별반 인원들이 자신을 죽인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그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하루. 모든 학우들에게 손수 만든 부적을 선물하고 어떻게든 친해져 보려 안간힘을 썼는데 하루는 토카쿠가 자신의 편에 섰듯이 다른 누군가도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줄 거라 생각했지만 학우들이 짊어지고 있는 무게에 비하면 그들에게 하루의 목숨은 깃털보다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친구가 될 줄 알았던 하루키에게 배신당한 하루. 명문가 암살자답게 토카쿠는 이번에도 하루를 지키며 하루키와 격돌. 학교 생활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듯이 특별반이 만든 무대 설비들이 박살나기 시작했고 토카쿠에게 패배한 하루키는 무너지는 잔해에 깔렸지만 하루와 토카쿠가 힘을 합쳐 하루키를 구해냈습니다. なんだよ、私が死んでなくてほっとしたって顔だな。 자신을 살해하러 온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해주는 하루와 그런 하루에게 점점 감화돼가는 토카쿠. 항상 곤두세우고 있던 긴장감은 어느새 느슨해져 토카쿠는 하루와 평범하게 축제를 즐기고 있었는데 암살자들은 이 순간에도 각자의 계획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계획에 방해가 된다며 켄모치 시에나에게 치명상을 입힌 키리가야 히치기. 시에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장기 입원으로 탈락했고 맹독을 다루는 암살자 히치기는 연극 당일 하루를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私はね、なぜあの子が殺されたのか何度考えてもわからないの。 히치기와 같은 방을 쓰고 있는 나마타메 치타루. 전학 첫날부터 히치기와 만나 상당히 친해졌고 이번 특별반의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의 주연을 맡은 소녀. 그녀는 히치기를 때묻지 않은 순수한 소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치타라의 목적은 하루를 살해하는 것이 아닌 엔젤 트럼펫이라 불리는 독살범을 찾는 것이었는데 엔젤 트럼펫은 스승의 딸을 죽인 범인이며 복수를 위해 얼굴도 모르는 범인을 찾아 이곳에 왔다고 했습니다. 一ノ瀬がエンゼルトランペットなのか。 예고장을 준비하던 케모치가 도구로 리타이어한 걸 확인하고 하루가 엔젤 트럼펫이었다는 기막힌 오해를 한 치타루. 연극하다 말고 토카쿠와 전투를 시작했는데 히치기가 직접 나타나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戻りましょう。観客の皆さんがお待ちかねですよ。 불편한 진실을 마주한 채 진행되는 연극. 치타루는 원수를 갖겠다는 일념으로 히치기의 가슴에 칼을 꽂았지만 겨우 친해진 친구를 찌른 죄책감 때문이었는지 히치기의 독약을 먹고 히치기의 곁을 따라갔습니다. キリガヤ棺、生ためチタル、剣持シエナ。また急に3人も転校してしまった。 이제 남은 인원은 7명. 주최자 측인 니오를 제외하고 4명의 자객이 남은 상황. 이런 애니하면 빠져선 안 될 수영복 이벤트로 숨 좀 돌리나 싶었는데
성실한 암살자들은 오늘도 자신의 업무를 시작했고 이번엔 슈토 스즈가 하루에게 예고장을 내밀었습니다. 何をする慌てるな 슈토의 살인 방식은 하루의 목에 폭탄을 채우고 퀴즈를 풀어 비밀번호의 힌트를 알려주는 수수께끼 게임. 퀴즈의 답은 의외로 간단했으나 중요한 건 숫자의 별과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기회가 3번밖에 없다는 것. 하루와 토카쿠가 정답을 찾아 헤맬 동안 슈토는 조금 먼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わしにもかつて大切な人がおった。そのお方はわしよりも一つ年下じゃった。 늙지 않는 병에 걸린 슈토. 그녀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소녀의 모습으로 살았고 생애 단 한 명의 남자를 사랑해왔습니다. 하지만 늙지 않은 슈토는 늙어가는 남자와 함께할 수 없었기에 그녀의 소원은 자신의 병을 치료해 조용히 늙어가는 것이었습니다. 大切な人のお誕生日、首藤さんと1日違いの15日。最後の数字はきっと4じゃなくて。 슈토의 이야기에서 힌트를 얻은 하루. 정답은 정확히 슈토가 사모했던 남자의 생일이었고 슈토는 깔끔하게 패배를 인정한 뒤 쓸쓸한 뒷모습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もう残り3人なんて残念。一応うちもいるっすよまあそうね。 3명이 남은 시점에서 더 이상의 간보기는 무의미한 상태. 기회를 노리고 있던 이스케와 여태 조용했던 반바 마이루가 예고장을 제출했고 폭풍우 치는 밤 쫓고 쫓기는 난투극이 시작됐습니다. 待っててママ。イスケ、ちゃんとお仕事終わらせて帰るからね。 이스케는 숙련된 킬러의 딸로 꽤 잔혹해 보이는 친구지만 하루를 살해한 보수로 부모님께 별장을 선물해 주려고 하는 의외의 효녀입니다. 全然怖くないのよ花から殺せないって分かってる攻撃なんて 사리가 담겨있지 않은 토카쿠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는 이스케. 토카쿠가 이스케와 대치하고 있는 동안 하루는 마히루에게서 열심히 도망치고 있었는데 마히루는 얌전한 소녀지만 밤만 되면 시냐라는 호전적인 인격이 튀어나옵니다. 마히루는 과거 모르는 남자에게 납치됐는데 남자는 마히루가 자신과 결혼해주지 않는다면서 어린 마히루를 폭행하고 마히루의 상처를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가혹한 환경 속에서 시냐의 인격이 각성했고 마히루는 남자를 죽이고 탈출해 살인귀로 변했습니다. 그때의 트라우마 때문인지 그 어떤 보수도 원하지 않았으며 마히루는 오로지 자신 속에 있는 공허함을 지우기 위해 하루를 죽이고 싶다고 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완력으로 망치를 손방망이처럼 휘두르지만 하루는 이것보다 더한 상황도 겪어왔기에 신야가 자신을 촬영했던 플래시에 트라우마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거대한 조명으로 신야를 기절시켰습니다. 토카쿠를 처리하고 의기양양하게 등장한 이스케. 토카쿠는 이스케와의 전투에서 패배해 건물 바닥으로 추락했다고 했습니다. この子の名はトカクだ。母さんありえないものという意味さ。 주마등처럼 보이는 과거의 기억. 토카쿠의 엄마와 이모는 토카쿠를 아즈마 가문의 암살자로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족에 흐르는 피는 토카쿠를 자연스레 죽음에 무뎌지게 만들었는데 이 때문에 엄마와 이모는 토카쿠가 사람을 살해하지 못하게 토카쿠에게 일종의 암시를 걸었습니다. この里を出るの殺しだとか定めだとか関係ない日向の世界へ 토카쿠를 아즈마 가문에서 빼내려고 했지만 엄마와 이모는 결국 살해당했고 암시에 걸린 채 그대로 아즈마의 암살자가 된 토카쿠. 암시는 지금껏 토카쿠의 안전장치가 되었지만 지금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닌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다리를 내뿜어야 할 때 토카쿠는 하루를 지키기 위해 자신에게 걸린 암시를 스스로 깨부쉈습니다. 애초에 사리를 제외한 모든 능력은 토카쿠가 월등했기에 암시를 깬 토카쿠에게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패배한 이스케. 이렇게 특별반의 이야기는 종장을 향해 갔습니다. ようこそ一ノ瀬さんお待ちしてましたわ東さんもご一緒にいらしたのね 마지막 남은 암살자 하나부사 스미레코. 엄청난 대부호 가문의 자제라는 걸 제외하고 특별반에서 딱히 두각을 드러내지 않는 소녀였는데 그녀는 팔다리를 기계로 개조한 사이보그. 그녀는 자신의 가문 또한 하루와 비슷하다며 하루를 죽이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숙련된 암살자라 해도 육체적으로 하이테크 머신을 당해낼 수 없었고 이제 믿을 수 있는 건 하루의 두뇌뿐. 하루는 엘리베이터에 탄 척 스미레코를 유인한 뒤 수류탄 다발을 가차없이 스미레코에게 도착했습니다. 몸은 사람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 私にここまでダメージを与えたのはあなたが初めてですわ。褒めて差し上げます。 기세등등했지만 하루의 노림수에 보기 좋게 걸려든 스미레코. 하루는 강제로 스미레코의 팔과 몸을 분리시켰고 스미레코는 바닥으로 추락해 그대로 리타이어했습니다. ありがとう。春やっちゃいました。 게임의 승리자는 하루와 토카쿠. 니오는 소녀들을 게임의 주최자인 모주학원 이사장에게 안내했습니다. 私たちはこの学園に集められて何をさせられていたんだ。お前たちは何者なんだ。 하루를 중심으로 기획된 기이하게 짝이 없는 살인게임. 이사장은 모든 진실을 하루와 토카쿠에게 알려줬습니다. 春に一族の未来を担う資質があるか知るためにね。一族。 하루가 속해 있는 가문은 지구의 모든 걸 쥐고 흔드는 엄청난 기업. 이 가문에서 태어난 여성은 특별한 카리스마로 타인을 조종하는 프라이머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일족을 통솔하는 프라이머가 되려면 15세부터 끊임없이 목숨을 위협받아야 하고 극한의 상황을 계속 마주함으로써 능력을 각성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あなたが春の守護者になると言い出したことも私たちからすれば全て想定内よ。 토카쿠의 마음조차 모두 프라이머의 능력 때문이라고 말한 이사장. 토카쿠는 자신의 의지라며 완강히 거부했지만 토카쿠의 의지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기에 토카쿠는 더는 하루의 곁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私にだってわからないんだ。どうして春を守りたいと思うようになったのか。どうすれば証明できる。 하루를 위한 행동이 자신의 의지였다는 걸 끝까지 증명하고 싶은 토카쿠. 토카쿠의 고민이 계속되는 동안 하루는 니오를 따라 일족의 비밀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お父さんお母さんお兄ちゃん渡る。 이곳은 일족의 역사가 담긴 묘지. 세계를 지배하기에 세계를 지킬 수 있는 일족을 위해 그리고 일족을 영원으로 이끌 프라이머를 위해 수세기 동안 희생한 모든 영혼들의 이름을 새겨놓은 공간. 이제야 하루는 자신이 짊어진 무게를 깨달았습니다. 돌연 하루에게 예고장을 제출한 토카쿠. 토카쿠가 하루에게 조종당한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은 토카쿠의 손으로 직접 하루를 죽이는 것.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프라이머의 능력은 생명이 위험해질수록 강해지기에 하루를 죽인다는 것은 곧 가장 강력한 프라이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고 이는 지금까지 하루를 지키려고 했던 행동이 모두 토카쿠의 의지였다는 걸 증명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루를 구출한 또 한 명의 토카쿠. 그녀는 니오의 정체가 아즈마 가문과 쌍벽을 이루는 쿠즈노아 가문의 암살자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물 흐르듯 섞여왔었지만 니오도 여탄 특별반의 멤버. 이것이 일족의 마지막 시련이며 니오는 가문의 특기인 환각과 암시로 토카쿠로 위장해 하루를 쫓아왔습니다. 私は春を守ると誓った。私が殺すわけない。 누가 진짜인지는 실력으로 금방 한가름이 날 터 결국 칼을 들고 하루를 죽이러 온 쪽이 진짜 토카쿠라는 것이 드러났고 니오는 하루를 구하는 척 빈틈을 만들려고 했지만 힘으로 토카쿠를 이기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자신의 의지임을 증명하는 마지막 단계. 토카쿠는 달려오는 하루의 가슴에 칼을 박아 넣었고 하루를 죽임으로써 하루를 지키고 싶었던 건 자신의 의지라는 걸 겨우 증명했습니다. 春。 이렇게 살인게임에서 최종 승리하게 된 토카쿠. 이사장은 토카쿠에게 소원을 물었지만 토카쿠는 자신의 소원은 더 이상 이룰 수 없는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놀랍게도 멀쩡히 살아 돌아온 하루. 운이 좋았던 건지 눈에 파인 하루가 이것마저 계획했던 건지 토카쿠의 칼은 정확히 갈비뼈 사이를 지나 심장을 비껴가고 하루는 가벼운 수술을 통해 다시 건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先生のお話ではそろそろリハビリを始めても良いとのことでしたよ。 기적과 같이 모두 살아있는 특별반.
세상은 용서로 가득 차 있다는 하루의 말을 증명하듯 저마다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과거를 끌어안고 새로운 미래를 그려가고 있었습니다. 기이한 살인 게임은 아무런 피해자 없이 하루를 강력한 프라이머로 만들었고 하루는 멀지 않은 미래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를 지키는 일족의 여자로서 자신을 위해 희생한 가족들을 위해 자신의 숙명을 짊어질 것입니다. 숙명은 바꿀 수 없지만 운명은 바꿀 수 있다. 소녀들에겐 과거라는 족쇄가 채워져 있지만 소녀들은 그 족쇄를 끌어안고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표고버섯입니다. 오늘의 애니리뷰 악마의 리들이었습니다. 세계는 땡땡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수수께끼에 답을 찾아가는 내용인 듯 싶었으나 결국 해답은 마지막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답을 보여주지 않았던 이유는 시청자가 직접 답을 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 같네요. 애니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문장이지만 마치 카이바의 존재처럼 신경을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은 요소로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카이바의 정체는 좀 풀어주고 끝냈으면 좋았는데 꽤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맥거핀으로 남아버려서 리뷰에선 등장을 최소화시켰습니다. 중요한 건 카이바의 존재보다 카이바가 처음 낸 수수께끼라고 생각했거든요. 애니 제목이 악마의 리들인데 어쩌면 카이바가 시청자에게 수수께끼를 던지는 악마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살짝 중이병스러운 질문이지만 여러분은 세상이 뭘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답을 정할 수 있다면 저는 세상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품은 가능성이 언젠가 빛을 발할 것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이죠. 그렇지 유니콘? 아무튼 오늘의 애니리뷰 살인게임이지만 누구 하나 죽지 않은 작품 악마의 리들이었습니다. 코믹스판도 애니판과 내용이 거의 흡사하며 토카쿠는 나중에 하루의 수행원이 돼 둘이 잘 먹고 잘 사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저는 좀 애니가 괜찮았던 게 코믹스는 백합 요소가 너무 강해서 분위기를 좀 깨더라고요. 솔직히 한두 명은 좀 죽여도 좋았지 않았을까?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민나 맞다네.